M은 질량이 KF는 그 회전 운동의 일종의 그 힘상수, 용수철로 치면 용수철 상수로 해당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 용수철이 짱짱할수록 그다음에 저기 뭐냐 얘가 질량이 클수록 더 진동수가 낮은 운동을 아니 진동수가 죄송합니다. 용수철이 짱짱할수록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을수록 위치가 가벼울수록 더 제 진동수가 큰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진동 온 다음에 진동 공방학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요하게 될 거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쭉 이제 거쳐가서 뭐 파동함수도 살짝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제 양자 조화 진동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현상들 파동함수랑 확률별적으로 나오는 현상들 그래서 체크하고 여기 이제 얘기하다가 뭐 대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 쪽으로 얘기를 더 끝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조화진동 운동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기대치들 우리가 기대치식은 이렇게 이제 그 주어진 파동함수를 하나의 파동함수를 갖다가 양쪽에 그 연산자 양쪽에다 샌드위치를 시켜서 적분을 해서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받고 몇 가지 우리가 그냥 굳이 이제 적분에 손을 안 대고도 그래프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쟤네 복잡한 거 그리고 x 제곱의 이제 평균 제곱 변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는 우리가 평균 제곱 변이를 굳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평균 그냥 변이 이 x 알빈이가 가지고 있는 평균 위치를 재보면은 빼박 그냥 이 진동자의 평균 위치 제로가 나와요. 그죠? 양쪽으로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이의 평균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예 제곱을 해가지고 플러스로 가는 거든 마이너스로 가는 거든 제곱을 시키면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평균을 구함으로써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크게 이제 진동을 하는지를 보려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제곱변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호를 이제 없애버리고 의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봅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함수꼴이 하나 딱 정해지죠. 이제 부위에 따라서 함수들이 바뀌는데 부위를 하나 정해놓으면 우리가 함수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저런 적분 기술들을 사용을 하거나 내지는 뒤에 있는 저기 뭐냐 그 프로그램에 있는 적분 테이블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그냥 모든 부위에 대해서 원샷으로 이렇게 캘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건데 이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이 파동함수 안에 들어있는 에르미트 다음 함수의 몇 가지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밑으로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성질을 이제 이용할 건지 한번 봅시다. 이게만 좀 적어볼게요. 자, 두 가지 성질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요런 이제 방식인데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에르미트 다음 함수를 이제 풀면서 잘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2y의 cv 그 다음에 플러스 2v의 cv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제로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연속된 세 개의 분리에 대해 v 마이너스 1, v 플러스 1 요 세 개에 대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내용에서는 이제 수열에서 아마 이런 형태의 식을 수열의 이제 점화식이라고 그럼 그거랑 이제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를테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v 이꼴 0일 때는 1일 때의 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v 이꼴 2부터는 계속 요거 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리면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하식 내지는 뭐 귀납 관계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안에 이용을 할 거고 왜 이용할까는 좀 이따가 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규화를 시킬 때 사용했던 그 공식부터 y가 이제 이 뭐였더라? 2의 분리승이었던 거는 파이의 분리승의 2의 분리승의 팩터리얼 두 개가 이제 같을 때 다를 때는 이제 직교를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성질들. 그럼 책에 보면은 아마 그 엘리트 단합수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해서 설명들이 좀 써져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V에 대해서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이제 모든 V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 썼던 그 기대치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아까 그 V번째 파동함수를 대입을 하고 연산자에 따라서는 x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은 이 h들 내지는 파동함수들 다 뭘로 쓰여져 있으냐면요 x가 아니라 y에 대한 함수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y는 뭐였냐면 알파분의 x라고 돼 있었어요. 알파는 또 이제 다른 겁니다. 상수니까. 그래서 요 관계로부터 이제 x 이퀄 알파 y를 여기 x에다가 다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dx에다가도 해가지고 대입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y에 대한 표현으로 완전히 고쳐주면서 그래서 여기 알파의 3승이 튀어나오고 체크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x제곱만 없었다면 참 편해요. 그죠? 바로 요거 사용할 것 같아요. x제곱이 이제 x제곱 y제곱 y제곱이 이제 골칫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공개식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조금 해볼게요. 이해를 해서 2y의 hv는 요것만 이제 싹 이기는 거죠. hv 플러스 1에 플러스 2v의 hv라는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요런데 이제 h 앞에 y가 하나 곱해져 있으면요 이 y를 차수를 하나씩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지금 해줘요. 그래서 요 이제 관계를 계속 조금 적용을 시키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골칫덩이인 y제곱을 갖다가 하나씩 차수를 이제 낮춰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게 지금 y제곱의 hv니까 아까 저기 귀납 관계식에서 좀 맞췄었던 거에서 아니 2y hv니까 y제곱 hv라고 써주면은 뭐 여기 써져 있지만은 vy의 h 여기가 마이너스 1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 y의 h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테고요. 그래서 이제 y제곱이었던 게 y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가 지금 v-1이고 여기가 지금 v 플러스 1 아까 그래서 v 대신에 v-1 넣고 v 대신에 v 플러스 1 v-1 이렇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v-1은 h의 v가 되고 플러스 2 v-1에 h v-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빠진다는 거죠. 여기 이제 v가 하나씩 좀 바꿔
더해줍니다. v 플러스 1은 h v 플러스 2에 플러스 v 플러스 1에 h v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과정을 조금 이제 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y 제곱이 붙어 있었던 게 완전히 이제 y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 그거는 이제 표현을 바꾸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갖다가 여기 이제 y 제곱의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식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좀 해놓고 앞에 남아있던 hv가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 뒤에 y제곱 v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 들어가는데 결국 이거 뜯어보면요 여기 v는 어차피 그냥 숫자니까 h와 exponential y제곱 그리고 이제 적분되는 세 개를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아까 두 번째 성질에서 서로 다른 v끼리는 어찌됐건 접근하면 빵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은 그냥 날아갈게요. 두 번째 항은 이게 여기다 같이 녹색으로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게 되고요. 여기 빵이 되고 같은 V끼리만 살아남고 V가 같을 때는 아까 이제 저기 뭐냐 파이 2분의 1 쓰면 뭐 2의 V승, V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적분 관계식으로 이제 좀 붙여주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산을 해놨던 정규화 상수 있죠? 정규화 상수만 여기다가 좀 고쳐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적분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정규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굳이 이런 힘든 적분들을 손을 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직교성 그리고 뭐 정규화라든가 직교성 이런 개념들이 우리 그 양자 화학에서는 아주 이제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결국은 뭐 얘가 얘기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V가 커질수록 양자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전체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지금 폭이 이제 커진다. 그걸 이제 단순하게 보여주겠어요. 앞에서 뭐 아주 좀 추상적으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실제로 응용을 해보는 복습할 때 다시 따라가주시고 이제 오늘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 운동이 이제 될 텐데 우리가 진동 운동에서 했듯이 회전 운동 역시 조금 우리가 고전적인 회전 운동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회전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살펴본다기보다는 이제 회전 운동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좀 중요한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회전 운동 자체는 어떤 이제 알맹이가 물체가 제가 항상 어떤 주어진 중심축이 있습니다. 회전축이라고 그래요. 회전축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를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뭐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는 걸 갖다가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심플한 픽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제일 재미없는 그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어떤 일정한 반경 R을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는 아니지. 크기가 다르지만 속도로 돌고 있어요.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화학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이제 원자 핵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전자들을 표현을 하든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자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던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회전 운동인데 특히나 아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사실 이 거리도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리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회전 운동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체 회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만일 저런 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좀 물체가 이제 본다고 할 때요, 이 R이 변하는 건 주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은 이 물체의 모양이 변할 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유지된다는 거는 모양이 돌고 있는 물체의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R이 일정한 강체 회전자라고 그러고 회전 운동의 이제 제일 간단하고 이상적인 모델로 사람들이 이제 요거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회전 운동을 다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가지 물리라고 볼 텐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때 이게 회전 운동이 언제 나왔더라? 물리과야? 우리 수에 나오나?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저는 돌아생지를 다 들어야 됐기 때문에 다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회전 운동하면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회전 운동이 나오면서부터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회전 운동을 하면서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도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면서. 근데 일단은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은 항상 이 회전 운동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물리량들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이제 선형 운동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물리량들과 대응을 시킵니다. 선형 운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형 운동에서 그 입자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위치랑 속도 그리고 이제 가속도 이런 거 가지고 표현을 해주죠. 뭐 속도는 이제 단위 시간당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회전 운동에서도 뭐 우리가 구태여 이 회전 운동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위치를 그대로 x, y 좌표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로 안에서 이 각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 x 대신에 여기서는 각도, 각 위치, 각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각도, 각변. 세타 써주고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각속도, 그리고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각가속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리고 아마 이제 두 번째까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선형 운동에서는 질량이 전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질량이 이제 이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뉴턴의 이제 제2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똑같은 양의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양의 힘을 준다고 할 때 얘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이 물체는 가속이 더 될 것이고 얘가 가벼우면은 가속은 그만큼 더 될 것이고, 그래서 질량을 이제 다른 말로 이런 주어진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주어진 힘 대비 얼마나 이제 잘 가속을 시킬 거냐, 잘 가속을 시킬 거냐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고 해서요.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운동에서는 그걸 질량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회전운동에서는 이제 새로운 좀 물리량인데, 회전운동에서는 이제 I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있는 물체가 이 도는 어떤 힘을 받아요. 밑에 이제 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힘을 받을 때 그 힘에 이제 얼마나 이제 저항을 할 것인가 그 힘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선형 운동의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라는 영어로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관성 모멘트는 좀 써져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I는 이제 많은 물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물체가 하나 있으면은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R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체가 두 개의 이렇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중간에 회전축이 있고요. 여기 이거 1번 R1, 2번 R2라고 이렇게 회전축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갖다가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 첫 번째 놈의 질량 곱하기 R1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놈의 질량 곱하기 R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질량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성 모멘트를 이제 쓰고, 이제 회전할 때 받는 힘에 대한 저항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우리가 흔히 이제 설명에서는 P/R의 R이라고 하는 장점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 구체어 좀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운동을 얼마나 묵직하게 하고 있나요? 묵직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속력만 빠르다고 운동이 이제 이 물체가 묵직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를테면 같은 속력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비릿한 총 하나 오는 거랑 야구공이 하나 이렇게 날아오는 거랑 부딪혔을 때 내가 받는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야구공은 아파요. 네.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제 묵직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굳이 표현을 하는 거를 이 질량과 얘 움직이는 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나왔던 대응관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거예요. 회전 운동에서 그런 그 운동을 얼마나 묵직하게 운동을 하느냐는 운동량 대신에 각운동량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그리고 속력 대신에 각속력이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전 쪽에서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선형 운동에서 바꿔칩니다. 그러면은 관계는 끄집어낼 수가 있죠. 넘어가고 여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써먹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 역시 우리가 선형에서는 2분의 1 제곱은 그다음에 2L분의 P의 제곱을 잘 쓰죠. 이것도 회전 운동에 이제 대응되는 거 써보면은 M 대신에 I, 그다음에 P 대신에 가운동량 J, 이런 식으로 대응화 시켜줘요. 이제 실제로는 이런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일일이 뭔가 이제 좀 풀어보고 하면서 이제 좀 익혀야 될 관계를 익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시간은 없는 것 같으니 일단 이렇게 이제 대응 관계가 있다. 그리고 좀 의미 정도만 받아들이고 갑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들을 가지고 어떤 축기를 회전하는 물체를 이제 연장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물리량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이제 본 얘기도 들어가면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조금 가져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회전 운동을 얼마나 이제 묵직하게 하느냐라고 하고, 이제 J 이퀄 I 오메가라고 이제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F인의 대응되는 쓴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다루다 보면은 최소 우리가 2차원 이상에서 다뤄야 되니까, 선형 운동은 1차원에서 다룰 수 있었는데 회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면상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3차원 감독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제 회전을 하는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얘는 뭘로 써야 되냐면은 벡터로 써야 돼요. 운동량 같은 경우는 사실 벡터로 이제 3차원으로 가서 2차원, 3차원으로 가서
벡터로 쓰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에다가 화살표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요. V가 이제 속도가 되고 또 이제 벡터가 되고 그리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가분동량 같은 경우는 조금 정의가 달라요. 이 벡터의 이제 정의를 쓰는데 우리가 이 각속도 회전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줄 수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요. 요런 이제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를테면 여기 그림처럼 이 물체가 중심점으로부터 R만큼 지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운동량 P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작용하는 가분동량이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J는 이 R 벡터와 그 다음에 P 벡터 사이의 벡터입니다. 벡터곱이라고 해서 이제 둘을 곱하면은 벡터가 나오는 곱셈이죠. 벡터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뭐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거냐 그거는 일단 조금 제쳐두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은 조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벡터를 뭐 곱해가지고 이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는데 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그것만 좀 이제 알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곱이 나오면은 우리가 오른손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 R과 P가 있는데 이 R과 P의 끝점을 한쪽으로 모아요. 비슷하게 그렸죠. R과 그 다음에 P를 갖다가 끝점을 한쪽으로 모아주고 R에서 P로 가는 방향으로 갖다가 오른손을 갖다가 펴놔주면은 그게 이제 따블링 향하고 있는 방향이 저기 뭐냐 가분동량의 방향이 돼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만약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그냥 회전 방향으로 손가락을 말아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볼의 방향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가분동량의 각 성분인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3차원 이 벡터곱의 정의로 표현만 조금 이걸 해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요게 이제 계산자의 형태가 어떻게 쓸지 나중에 조금 볼 거예요. 각 성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가분동량은 항상 우리가 벡터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가분동량 방향은 우리가 이제 R 플러스 P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반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같은 경우는요 2차원 얘기하니까 2차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xy 평면이 있으면 요 위에서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가 뭐 시계 방향으로 돌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래서 평면의 이제 위쪽으로 이걸 굳이 지방으로 우리가 보는데 평면의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거나 아니면은 평면의 아래쪽으로 향하거나 2차원 평면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3차원에서는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회전 운동도 양자 강체 회전자를 우리가 다룰 텐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쉽게도 2차원, 3차원에 다 다뤄야 됩니다. 3차원에서는 어렵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다음에 튀어나오는 수소 원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자 오비탈에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3차원까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2차원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2차원, 3차원 이렇게 텐데 일단 2차원부터 보면은 2차원 아까 어떤 평면상을 그냥 이렇게 이제 돌거나 보면은 이렇게 돌거나 시계방향, 방시계방향 두 가지 차방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 이제 방체 회전자라고 하면 이런 XY 평면 우리가 잡고요. 그 상에서 어떤 일정한 반지름 R을 가지고 회전하는 이런 이제 회전자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 이제 원을 따라 이렇게 그리면서 이동을 하는데 회전을 하는데 요 원상에서는 뭐 아무런 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 경로단의 포텐셜 보면 우리가 임의로 V equals 0라고 잡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주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플랜과 방정식을 써본다면은 아마도 이게 차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2차원 혼자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예요. 직각적 표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근데 우리가 직각적 표기를 가지고 이 회전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얘가 지금 원을 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위치를 갖다가 각각 이제 x, y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아파하고 시작하죠. 네, 얘가 항상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이라는 이걸 만족하는 포인트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왕에 지금 r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 이제 r과 이걸 이제 x, y로 나타내는 것만 가 아니라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다음에 얘가 어떤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평면도표라고 하는 과학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관계식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x, y라는 점이 R, P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때,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 생각하시면 돼요. X는 sin Phi, Y는 R sin Phi.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X, Y, 요 R의 크기는 반대로. R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점이라고 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다음에 Phi는 탄젠트 Phi가 여기서 X분의 Y라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좌표에 x, y로 표현할 때랑 그다음에 r, b로 표현할 때랑 이 사이에 변환되는 관계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한바퀴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x, 이제 y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r, p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r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죠. p는 지금 돌아가는 각도, p는 지금 변하는 각도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게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보시죠. 생각할 때는 줄어드는 거예요. r은 일정하니까. p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기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변환을 합니다. 아까 이제 x랑 y에 대해서 썼던 거를 r이랑 p에 대해서 쓰는데 요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 이제 학부 2학년 때 물리와 저는 우량하고 하는 이제 양자와 시작했습니다. 원에서 양자로 먼저 매를 받고 그다음 2학년 내지 열역학을 이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대충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숙제를 내서 풀어오게 하시더니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에까지 이걸 냈었어요. 참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어쩐지 꾸역꾸역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이 뭐 지금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이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과정 중에 바꿔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운동이 뭐예요? 거리 R이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 R과 관련된 미분들 있죠? 얘네들이 싹 다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이커 방정식은 결국 여기 P에 대한 이제 입장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R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R에 대한 편리도들이 싹 다 나간다. 그래서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뭐 EMR의 제곱, MR의 제곱 아까 우리 반성 모멘트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병진운동에서 썼던 그 자유 알맹이의 그 방정식은 되게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X만 B로 바뀌고 그다음에 질량이 관성 모멘트로 바뀌고 계속 아까 말했던 그 대역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요걸 이제 결국 푸는 겁니다. 푸니까 아마도 이제 솔루션의 형태도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루션의 형태도 아마도 우리가 한번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어쩌고 바위 PN4로 나올 것 같아요. 라이언 우리가 병진운동 자유알맹이에서도 항상 익스포넨셜은 뭐 IKX의 꼴이 나왔던 것처럼 그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저도 말고 바로 그냥 요거는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 식을 만족하는지는 직접 이 테이블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 파동함수 이제 B, 세타에 대한 B에 대한 파동함수를 갖다가 요걸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자유알맹이 병진운동과는 다르게 여기 이제 회전운동이 처음 회전운동에서는 왠지 모를 부속 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속 조건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일정한 반경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파동함수 조금 형태를 조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각도가 변하면서 얘가 회전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회전하고 있는 원을 이제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원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요 원상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파동이 잘 되겠죠. 아메바 같이 그려놨는데 요 이제 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요 원을 그려주고 이런 이제 어떤 파가 그려질 겁니다. 엑스포넨셜 이제 I, N, D 이런 꼴이니까.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지같이 그려주고 여기서도 그려놓으면 좀 보기 힘드니까 이 0부터 2파이까지를 0부터 2파이까지를 이렇게 이제 x축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그냥 리얼 파트는 뭐 이제 코사인 함수가 나오고 이메이지널 파트는 뭐 사인 함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살펴봅시다. 만약에 반지름이 정해졌으니까 이 0부터 2파이까지 이 길이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m 값을 좀 바꿔가지고 주기를 사인 파이 주기를 살짝 바꿔볼까요? 살짝 바꾼 게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0부터 딱 2파이를 가면서 한바퀴를 딱 도는 거고 이거는 0부터 2파이를 가면서 한 바퀴 도는 거고 이거는 0부터 2파이를 갔는데 미처 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게 계속 이제 한 바퀴씩 계속 이렇게 다다다다다 돌아가다 보면은 여기서 요 포인트 찍혔다가 요 포인트 찍혔다가 요 포인트 찍혔다가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찍히면서 결국엔 다 뭐가 되는 상세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돌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허용되지 않고 허용이 되려면은 파동함수 자체가 항상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2파이를 주기로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 주기가 깨져버리면은
돌다 보면은 다 상쇄돼서 0이 될 뻔해서 의미 없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환성 경우 정도 얘기를 하고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텐데 여기서 풀어보면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ML의 조건이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ML은 무조건 정수여야 해요.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모든 정수값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되게 시계꼴은 비슷하게 생겨먹었는데 자유아이는 경진 운동과는 다르게 여기는 지금 하나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양자화가 되고 있어요. 양자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교화하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교화를 해봤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이제 훨씬 더 접근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 저기 파도함수랑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파도함수 먼저 볼게요. 파도함수 양자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양자수 m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든지 정수를 갖출 수 있다고 했고, 근데 이제 양자수 m이 증가를 하면서요. 이거를 이제 다시 그 원산에다가 여기는 잘 그려놨네. 서접하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잘 그려놨네요. 자, m에 따라서 보면은 m 이퀄 제로일 때는 계속 이게 일정한 이제 높낮이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m 이퀄 1일 때는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180도마다 그다음에 m 이퀄 2일 때는 뭐 90도마다 이렇게 화의 마루와 골이 바뀌어요. 이런 이제 그래서 m이 이제 어쨌든 간에 요 m의 절대값, 정확히 말해 절대값이 이제 커지면서 이 점점 더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공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중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한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왔던 비슷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m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능할수록 마디의 수가 증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디의 수가 점차 가능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뒤에 우리가 에너지의 형태를 보면서도 보겠지만은 이 절대값이 같은 m이 이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파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이 나온다. 근데 다 뭐가 바뀌냐?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플러스는 아까 m이 플러스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l이 마이너스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다른 정반대의 그런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만 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돌고 있을 때 그때 갖는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 에너지를 이제 각각의 양자수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에너지 곱하기 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ml이 아닌 ml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절대값이 같은 m은 서로 다른 회전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회전 방향과는 일단 무관하게 똑같은 지금 회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반대일 뿐이죠. 그래서 이 m 이퀄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지금 에너지 레벨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이제 다른 m 값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금 태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원 회전에서. 그리고 이런 애들끼리 지금 에너지가 같은 거죠. 같은 뒤로 쭉쭉 바뀌었죠. 그렇죠?
요거는 조금 많이 나올 건데 병진 운동과 진동 운동 얘네들이랑 다르게 바닥 상태 이 양자수가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넣어보면은 회전 운동이 빨리 나와요.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0점 에너지라는 게 따로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은 회전은 하지 않게 돼요. 병진이나 진동을 하고 있지만은 회전은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2차원 회전에 대해서 활용함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회전 운동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했었던 가공 동력, 뭐 K 혹은 뭐 L 얘네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가공 동력을 우리가 회전에서 같이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수소 원자로 가면 이게 중요해지기도 하지만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 가동 동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 가요. 가동 동량 값을 활용함수가 정해지면은 가동 동량 값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값과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2차원 회전 XY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 동량의 방향은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은 G방향일 거예요. G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플러스 G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G가 될 수도 있고 XY 평면을 이쪽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이면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LZ만 우리가 볼 텐데 LZ만 볼 텐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양자로 다뤄야 되니까 연산자 먼저 찾아봅시다. 연산자 우리 찾는 방법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LZ라면은 x 곱하기 py 마이너스 y 곱하기 px. 아, 참, 이거 아까 얘기한 그 lx는 ypx의 마이너스 cpy고 ly는 cpx 마이너스 xpx고 lz는 xpy 마이너스 ypx예요. 지금 제가 스삭스삭 쓰고 있는데 이거 머릿속으로 외워서 쓰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요 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x, y, z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 그리세요. 원 그리는데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 이어줍니다. 화살표 이어주고요. 자, 보통 이제 이런 x, y, z 세 가지 기호가 나올 때 이 화살표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은 여기 항상 플러스로 쓰고요. 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LX 같은 경우는 뒤에 Y랑 Z에 대한 조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에 지금 X, Y, Z 해서 화살표 순서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기호가 붙는 거고 그다음에 Z, X, Z, Y가 되면은 여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여기가 x면은 x를 제외한 나머지 y랑 g를 가지고 써줄 텐데 그러니까 y와 g의 운동량 내지는 그리고 g와 y의 운동량을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써줄 텐데 그때 앞에 있는 부분은 요거 이제 서클 만드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된다. 요것만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은 요거 이제 가공 동량 이제 10배 그래서 이제 좀 따라가 보면은 이제 지방량은 이제 SPY 마이너스 YPX 그리고 요거 이제 연산자로 바꿔보면은 X는 우리 X 햇 두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P는 P 햇 두자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그대로 이제 X나 Y는 Y 햇은 Y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야 돼?
되죠. py는 i분의 h, i분의 하바의 마운드로 하고 그 다음에 px hat은 i분의 h의 마운드 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에 대응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극적 교배를 쓰고 있었으면 바꿔줄 때 이럴 역시 이걸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일정하게 주면은 C는요 이 P에 대한 이제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LC를 꺼냅니다. 뭐 일단은 C의 값을 측정할 때 LC의 값을 측정하긴 할 거고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에너지와 그다음에 가동 동력의 크기를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냐? 이거는 책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책 안 나왔을 텐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요 교환자 이제 이거는 우리 서로 다른 두 연산자에 대해서 교환자가 빵이 나오면은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빵이 안 나오면은 동시에 측정 불가능하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고성들이 지금 한 그래서 이제 H 해밀턴과 LC 연산자 두 개를 이제 교환자를 취해보면요. 교환자 정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해밀턴이 B이는 한번 제곱에 B제곱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요거고 그 다음에 X가 I의 하바에 요거 두 개 지금 정석대로 하면은 저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뒤에다가 아무 함수 f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은 뭐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바로 계산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안 붙였어요. 붙였고 여기 보면 이제 해밀턴이안에는 P에 대한 이제 2차 미분이고요. LC에는 P에 대한 이제 1차 미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고. 얘는 뭐 결국은 다 P에 대한 3차 미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빵이 나오고 에너지와 이 가동 동량의 크기는 지금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어렵다.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제 크기는 되게 외우기 쉽게 생겼어요. 크기는 이제 ML의 하바 양자수는 저기 플랑크 상수 하바의 그 양자수만큼 곱함값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회전 반경이 일정하게 지금 돌고 있으니까 R은 일정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제 N값이 커지면은 아까 회전 에너지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고 그때 이 가분 동량도 같이 이제 양자화가 돼가지고 그만큼 이제 하바의 정수대로 이렇게 이제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회전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분 동량의 양자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에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 에너지의 양자화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분 동량의 양자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차원. 2차원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2차원은 아까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뺑뺑뺑 돌고 있었어요. 3차원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표면상에서 얘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비스듬히 이제 회전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각색이에요. 이 방향이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위 아니면은 아래밖에 안 나왔는데 이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회전 방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2차원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요 구표면상에서 이거 회전하는 요 구표면상에서 포텐셜은 일단 무조건 이제 빵으로 우리가 잡아낼 거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진 않을 겁니다. 아까 2차원도 극적 표현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해결에 나왔지만은 3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일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면 극적 표현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박예진은 여러분은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 있는데 구면 복잡하게 이제 R4 B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여담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R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값이고 여기 세타랑 B 같은 경우는 세타는 이제 여기 G축으로부터 얼마나 무언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미도입니다. 미도. B는 여기 이제 XY 평면상으로 얼마만큼 좀 돌아가고 있냐. 그래서 이제 경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세타와 B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돌려 말하면은 이 B는요, B 자체는 아까 2차원에서의 B랑 거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결과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면 복잡 표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더 힘듭니다. 아까 2차원에서 이제 좌표 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3차원은 더 그지 같습니다. 네, 그지 같은데 일단은 뭐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결과를 보면은 좀 이제 복잡한 식들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간에 맞아. 우리가 3차원에서 이제 아마도 처음에 이제 직각좌표계를 써보면은 마이너스 2m분의 하나 제곱에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z에 대한 거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 대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한 녀석이에요. 이름까지 붙었어요. 워낙에 그냥 이렇게 추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구면 복잡적으로 표현을 한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결과인데 일단은 그 복잡한 형태는 둘째치고 포인트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아래 미분에 의존하는 파트만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완전히 이제 방위들 세타와 미도와 경도의 변화에만 의존하는 파트로 싹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도와 경도 변화에 의존하는 부분은 또 이것도 이름이 붙었습니다. 레전더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레전더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레전더리 연산자라고 아래 변화에만 반응하는 파트와 그다음에 세타와 필 변화에만 반응하는 파트 이렇게 두
그러면 이제 아까랑 우리가 똑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아래 변화에 의존하는 파트는 지금은 다 빠진 됩니다. R은 계속 지금 고정이 되면서 이제 회전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R을 고정을 해놓고 보면은 아까 2차원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 이제 여기 미분함들만 조금 더 이제 지저분하게 좀 쓰여진다. 그 차이가 느낌이. 그래서 이 아이는 하바제로 생수 들어가는 건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구체적인 형태보다는 지금 요 꼴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꼴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수송을 해서 더 정말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꼴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느냐 필요가 없다.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이제 솔루션 풀 필요 없이 이미 나와 있는데, 저런 이제 아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세트를 보고 우리가 부면 조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면 조화 함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덱스들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익숙한 아마 인덱스들일 거예요. L, ML 하고 얘는 이제 세타와 P에만 기존하는 함수입니다. 선처럼 방식의 분자의 추가 함수를 이미 알려져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O비탈, PO비탈, DO비탈 이런 것들의 각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L과 ML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궤도 가동동력 양자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 어떤 값을 갖는지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시간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양자수들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2차원이랑 비슷하게 이 세타와 피에 대한 어떤 순환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 이제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L 값과 ML 값이 나와요. 궤도 가동동력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그래서 구밀조함수의 이제 구체적인 포뮬은 여기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인동이로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에너지까지 이제 구해보는 거 어떻게 나오냐? 에너지는 이제 아까 앞에 있던 그 방정식에서 상수 파트를 빼고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어떤 관계가 나오냐? 여기 이제 람다 제곱, 그러니까 요 구면 조화 함수에다가 이 람다 제곱이라는 아까 유상들이 연산되었죠. 그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그 연산이 시각거리면은 앞에 이제 마이너스 L 곱하기 1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쭉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보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관계의 이제 양자수로 표현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L 값에만 유조를 하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L 값에만 유조. 양자수 일단 두 개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L 값에만 지금 유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L 값이 2예요. 여기서 가능한 ML 값은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상태들은 에너지 값이 다 2 곱하기 3 곱하기 2i분의 하바 제곱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L 값에 대해서 2L 플러스 1 중으로 지금 태어가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서로 다른 5개의 회전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회전 방향 원하에 상관없이 이 L 값만 같으면은 에너지가 지금 회전 운동 에너지가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차원에서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상관없이 값이 같은 절대값 같으면은 에너지가 똑같이 나왔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방향이 조금 더 다양해진다. 그렇게 가져야 돼요. 여기 회전 운동 에너지 주기 이렇게 나오구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식은 이제 기억을 안 나더라도 여기 밑에 좀 파동함수의 기억을 해줘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이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m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다 똑같은 이제 값으로 그 파동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3차원에서도 비슷하게 어떤 방향도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L 이퀄 0이고 이때는 뭐 M의 값이 0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고 그냥 둥근한 것에 이제 부여한 모양이 나오고 이제 L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ML은 그대로 0을 줄게요. 0을 줄게요. 왜냐하면 ML이 이제 0이 아니려면은 허수 파트가 들어가요. 복소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수 파트만 있는 0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포켓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포켓볼이 튀어나와요. 중간에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마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켓볼 좀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어떻게 이제 그 회전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파동함수가 이상하게 바뀌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포켓볼이 잘 늘려 있는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이 포켓볼이 좀 옆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또 다른 방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다 보면 이제 M 값이 0인 것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L에 대해서. 마디가 어떻게 이제 증가를 하는지. 그래서 항상 이제 L 개의 마디를 갖고 있습니다. L이 1일 때는 한 개 마디, L일 때 두 개 마디, L3일 때 세 개 마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M 값에 대해서는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다른 방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다음 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고 끝낼 텐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 에너지 우리가 진동운동도 실제 이제 분자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때 에너지주의 좀 계산을 해보고 했는데 이 이제 회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의 회전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사용이 돼요. 분자 공방하기 시간 때 우리가 구했지만은 좀 미리 보기로.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HI 분자입니다. 요대로드, 요 염산, 요산 분자에 이제 그 뭐냐 네 가지 제일 밑에 있는 네 개의 이제 회전 에너지 주기 그리고 평화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사수 LA 이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구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의 평화도를 이제 각각 구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거 이제 계산해보면 우리가 아까 수 에너지는 수아이분의 그다음에 L 플러스 1 하나 제곱이라고.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바꿔서 J라고 이제 써놨네요. 보통 이제 분자에서는 L 대신에 J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J라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여기 지금까지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반성 모멘트 I를 계산해야 돼. I를 계산을 할 텐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는 요 이제 결합 길이가 160km다. 그리고 이 분자의 회전은 이제 I는 정지해 있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벼운 H 원자만 지금 뺑글뺑글 회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I 원자가 있고 회전축이 딱 지나고 있고 수소가 이렇게 뭔가 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이 160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이걸로부터 이제 I는 요거는 이제 어차피 센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테고 원점이 있을 때가 상관이 없을 테고 수소의 질량에다가 그다음에 수소의 거리 맞아서 수소의 거리의 제곱 요거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응 모멘트 정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성 모멘트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앞에 나온 그 에너지 중 이제 쓰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 거 이제 쭉 따라가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통해서 이제 뒤에 붙어 있는 EI분의 하바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서로 다른 몇 개의 J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J고 0, 1, 2, 3 총 4개의 에너지 중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구하라고 그랬죠? 태화도 구하라고 그랬죠. 태화도는 아까 L값에 대해서 2L 플러스 1만큼의 이제 태화도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 3개, 5개, 7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SPD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아니 이제 전해진 것은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간이 조금 되었으니까 뒤에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뭐가 시간이 지났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3차원 회전에서 가분 용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5월을 좀 해서 짚고 수도권